지난 3주차까지는 뭐를 했냐면은, 흔히 말하는 문단 번호 만드는 걸 우리가 했었어요. 그랬죠? 이것도 이제 이따 복습을 한번 해보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면은, 이제, 소제목 만드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소제목 만드는 거.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글을 다 써놓고 나서 꾸미자 하는 겁니다. 꾸미면서 쓰시면 힘들어요. 꾸미면서 쓰시면 힘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는 써놓고 나서 꾸미면 되고, 근데 쓰면서 꾸민다는 거 이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서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밑에 엔터를 안 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지금부터 쓰는 글자에는 밑줄이 들어가요. 밑줄이 들어간단 말이야. 엔터를 탁 치면 새로운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제가 원래 내용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엔터가 밑에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마무리를 줬는데, 홍연아 여기서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글자를 쓰는 순간 글꼴과 형태가 그대로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컨트롤하고 1번 누르시면 아무런 꾸밈이 없는 형태의 원래대로 돌아가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F6번 눌러서 스타일 만드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스타일 만드는 거. 제일 밑에 스타일 하나 만든 게 예전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컨트롤 1번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컨트롤 1번이에요. 네, 컨트롤 1번. 그래서 한글 2007을 하시다가 뭘 죄다 꾸며놨단 말이에요. 꾸며놨는데 글을 쓰니까 꾸며진 형태로 들어오더라. 그럼 컨트롤 1번 누르시고 글을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만 남았는데 표에 가서 표 만들기를 하셔야 되겠죠? 없으세요? 이거 저장해 놓은 거? 큰일 났네. 자, 표에 가서 표 만들기 하나, 이게 몇 줄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인가요? 칸은 5칸이고요. 글자처럼 취급해서 하세요. 글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하고 아닌 거에 차이는 있는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던 안 하던 감점은 안 당해요. 그런데 글자처럼 취급을 일단은 해 놓으세요. 그래야 수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엔터를 안 하시면 좋아요. 제일 마지막에서는 엔터를 안 하시고 그냥 두시면 좋습니다. 지시상에 보니까는요, 이 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글꼴을 바꾸고 크기는 10이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줄에는 셀 배경색을 뭐 그라데이션이라는 걸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하고 제일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표가 선이 사라져 있고요. 제일 윗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의 밑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선들을 꾸밀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보세요. 3월 며칠 할 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빈칸이 하나씩 빈칸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3월 17일 괄호 열고 수요일서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는 오타가 나면은 감점이 커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블럭을 잡아서 글꼴을 궁서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M 누르면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M. 여기 보면은 셀을 합하는 거 있어요. 셀 합하는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합치기라고 하면 뭐라고 뜨냐면은요, M이라고 떠요. M. 그러면 M 누르면 돼요. 블럭 잡아서. 얘도 이렇게 블럭 잡아서 M 누르면 되고, 여기도 M 누르면 되고, 이렇게 M 누르면 셀이 합해지죠. 예. 근데 이제 요런 게 가장 힘들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전 다음에 시 관람으로 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 시까지 나오고 우리가 책에 있는 거랑 좀 약간 다를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 보세요. 내용과 장소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마우스로 살짝 제끼면은요, 너비가 살짝 조절이 되거든요. 여기 아까는 이만큼 보였잖아요. 전 시까지인데 안되면 여기 전 다음에 엔터를 쳐버리세요. 전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어떻게 돼요? 시 관람으로 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너비를 좀 조정해주면 들어가긴 들어가죠.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이 셀 너비가 다른 애도 잠깐 좁기는 좁아 보여요. 일단은 합할 거는 합해놔야 돼요. 여기 합할 건 합해놓고, 여기도 합할 건 합해놓고, 여기도 합할 건 합해가지고 블록 잡고 뭐 해라고요? M. 블록 잡고 M 누르면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글자 아직 다 못하셨어요? 예. 이 표가 있잖아요. 표가 실물 모형에 실자하고 물자 사이, 물자 있는데 맞춰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안으로. 이 표가 안으로 이만큼 여기 실자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 실자고 물자 사이에 맞춰갖고 표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 요렇게 전체적으로 좀 좁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여기 전체를 좁혀요. 이렇게 좁혀가지고
표 밖에 갖다 놓고 표를 가운데 정렬 하시면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요. 지금 책이 살짝 요렇게 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여기 물자에 맞춰갖고 표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처럼 보일 텐데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내용과 장소라고 하는 그 너비만 우리가 살짝 조절을 했지만 이 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안으로. 그러니까 표 자체를 줄여야 돼요.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칸과 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칸과 칸 사이를 좌우로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너비가 조절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져가면 줄어들고, 근데 내가 줄어들면 옆에 있는 애 넓어져요. 자, 보세요. 지금 9분이라는 칸을 제가 좁혀놨어요. 왼쪽으로 좁혀놨더니 일자가 늘어났잖아요. 일자가. 그러면 일자를, 시간과 일자 사이를 좀 더 좁혀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또 좁히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은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너비 조절이 좀 수월해져요. 글자를 좀 못 썼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너비를 조절할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너비가 조절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왼쪽 거를 좁히면 오른쪽 게 넓어져요. 그러면 제가 구분을 좁히고 일자를 좁히고 시간을 좁히고 내용을 좁히고 마지막에 장소를 많이 좁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좁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너비를 조절을 하면 다른 애들은 그대로 있고 자기 자신만 줄어요. 아까 구분을 좁히면 일자가 넓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좁히면 일자는 그대로 있고요. 구분만 좁혀져요. 구분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걸 기억하셔가지고 조절을 하셔가지고 나서 마지막에는 표 밖에다 찍어 놓고 가운데 정렬을 해야죠. 가운데 정렬. 지금 표가 안으로 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맞춰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첫 줄을 뭐 할 거냐면요, 궁서 10포인트로 해서 전층을 다 꾸며놨는데 이 첫 줄은 그라데이션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블럭 잡으시고, 첫 줄을 블럭 잡으시고, C는 뭐냐면 셀에 있는 배경을 꾸밀 때 쓰는 거예요. C. 제가 C, L 이런 거 두 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L은 선을 꾸미는 거고 C는 셀을 꾸미는 거라 그랬잖아요. C 누르면 테두리 L, 뭐 대각선은 명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C가 배경이고 L이 테두리인데 뭐 C 눌러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색깔이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라데이션에 가서 유형은 뭐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놓고요. 수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시작 색깔은 노랑이고 끝 색깔은 뭐라고요? 흰색으로 갈 거예요. 수평으로 가는데 처음은 노랑에서 시작하고 끝에는 흰색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설정 누르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수평이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책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그러면 노랑에서 흰색으로 점차 변해가는 그러한 색상의 변화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일단은 색깔은 칠하라 그래서 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하냐면 여기 이 부분 제일 왼쪽하고 제일 오른쪽에 선을 안 보이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다 블럭 잡고
L 그리고 선 없음 클릭해주고 선 없음을 클릭해주고 제일 왼쪽 거랑 제일 오른쪽 거랑 제일 왼쪽 거랑 제일 오른쪽 거를 선 없음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선이 사라지더라. 그 다음에 다시 블럭을 잡고 L 두 줄로 선택하는데 두 줄 이중 실선을 클릭했더니 굵기가 0.5mm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0.12mm인데 0.12mm인데 두 줄을 딱 선택하는 순간 굵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 제일 위쪽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제일 표의 위에 있는 데를 윗줄이죠. 그 다음에 아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선이에요. 그리고 설정 누르면 제일 위쪽과 제일 아래쪽은 두 줄로 변했어요. 이제 한 군데 남았어요. 여기죠. 여기 구분서부터 장소까지 블럭 잡고 L 두 줄 선택하고 아래 거 그러면 네, 두 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된 거 맞죠? 네. 일단은 제일 먼저 표를 만들어서 글을 쓰고 합할 건 합하고 그 다음에 너비를 조절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너비를 조절하면은 편리하게 조절이 되고 그래서 표 밖으로 나가서 가운데 정렬을 해서 원하는 위치쯤에 왔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넣어주는 거하고 선을 넣어주는 거 선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두 줄로 꾸미는 방법 아예 선을 안 보이게 꾸미는 방법 안 보이는 것도 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하는 거니까 꾸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미시면은 모양새가 나옵니다. 자 요거요. 표 밖에 나가서 표 밖에 이렇게 클릭하면 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표가 가운데로 올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표 있지 않습니까? 표 테두리. 표 테두리가 있어요. 제일 겉에 테두리, 테두리 있잖아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표셀 속성으로 와요. 표셀 속성으로 오는데 이때 여기 잠깐 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표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보세요. 여기가 이상하게 여기 엔터 표시 같은 게 막 보여요. 이렇게 여기 엔터 표시 뒷부분에 또 안 보이죠. 우리가 글을 쓰면 제일 끝부분에 엔터가 있어야 되는데 표도 어떻게 돼 있어요? 표 밖에가 엔터가 있어야 되는데 엔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글자를 놓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간단 말이에요.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는데 이 표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로 옮기려면은 마우스로 대충 옮기긴 가능하는데 정확히 가운데인지 어딘지 지 멋대로야.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를 꼭 해줘야만이 이렇게 밖으로 엔터 표시가 나오면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가운데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글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지에 가운데 정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정렬을 해놔야죠. 마치 이 글자 가운데 정렬했잖아요. 이걸 내가 대충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근데 표도 어떻게 돼 있어요? 표도 가운데 정렬이 만약에 어딘가에 정확히 써 있다 그러면 표도 가운데 정렬하시오 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표를 밖에다 놓고 제일 앞이나 밖에다 놓고 가운데 정렬하는 순간 가운데로 딱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점 단다. 감점을. 네? 표 밖에 보이세요? 엔터 표시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차세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글자를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도둠 25 그 다음에 가운데 장평만 맞춰주면 되겠네. 장평. 자, 지금 도둠체가 아니라 도둠인데, 예. 도둠체로 하면 안 돼요. 도둠이라고 되어 있으면 도둠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25포인트 정확히 맞춰야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맞추면 25, 26 갈 거 아닙니까? 25 놓으면 되고요. 이 목록 중에는 25가 없어요. 25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글자 쓰는 안에다가 어떻게 한다? 25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25가 돼요. 엔터를 치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글자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이렇게 꾸몄잖아요. 꾸몄더니 25가 있었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은 진하게도 해야 되겠고. 진하게 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 진하게 굵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굵게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진하게 굵게, 예, 그 명령이에요. 이렇게 진하게 해놓고 장평은 모양 글자 모양 가시면 돼요. Alt L이라고 써있네요. Alt L. Alt L이라는 명령을 직접 외워서 쓰면 더 좋아요. 그냥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장평이 얼마로 돼 있어요? 책에 90.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장평은 글자의 높이에 대한 메모를 잠깐 해드릴게요. 장평이란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의 비율을 장평이라 그래요.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의 비율. 자, 글자의 크기가 글꼴의 크기가 만약에 20이다 이거 20. 20은 사실은 뭐냐면 포인트예요. 포인트 20포인트. 근데 장평에 어떻게 되냐면 100%라고 되어 있으면 크기라는 말은 글꼴의 크기라는 말은 높이를 보통 따져요. 높이. 그러니까 이 높이가 뭐 센치든 미터든 뭔가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이랑 똑같은 너비를 갖고 있다. 100%. 그게 장평이라는 뜻이에요. 장평 100. 그러니까 장평이 90이면 뭐예요? 90%니까 너비가 10% 부족하잖아요. 글자가 어때요? 약간 갸름하지. 장평이 20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로 확대한 것처럼 옆으로 넙디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장평을 한 120 정도 줘요. 120. 그럼 약간 너비로 퉁퉁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묵직하게 보여요. 제목은. 근데 이 책에는 제목을 어떻게 했다? 약간 넓지 않게 갸름하게 처리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고, 그 주변에 있어요. 주변이 뭐가 있냐면은, 제일 꼭대기에, 여기 있죠. 여기. 무인기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지에. 머릿말 기능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오른쪽에 여기, 쪽번호 매기기라는 걸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단 다른 페이지에다 클릭하지는 마시고
해당 페이지에다 클릭해 놓고 모양 머릿말 꼬릿말 찾으셨어요? 누르세요.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에 우리는 머릿말 할 거고요. 양쪽이든 홀수 쪽이든 짝수 쪽인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머릿말만 선택하고 만들기 누를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른 글자는 다 허해지고 글자가 쓸 수 있는 공간 위에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여기다가 항공우주라고 쓸 거고요. 항공우주. 얘를 궁서 10포인트 오른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 자, 머릿말에다가 글자를 쓰는데 항공우주라고 쓰고 궁서 10포인트 오른쪽. 그렇게 쓰고 나서 머릿말 꼬릿말에 보면은 문을 닫고 나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문을 닫는 그림이요. 누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항공우주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모양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할 겁니다. 쪽번호 매기기. 모양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에다가 영문자로 ABC라는 영문자로 매길 거예요. 오른쪽이에요. 바깥쪽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우리 문제집 보면 오른쪽 하단에 F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다가 양쪽에 대시가 들어있죠. 빼기 표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줄표 넣기예요. 줄표 넣기. 줄표가 들어간 상태로 A, B, C, D 이렇게 나가겠대요. 그리고 넣기 누르시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C라고 나올 거예요. C가 3이죠. 3. 세 번째 거잖아요. 근데 F가 나오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양에 가서 새 번호로 시작. 모양에 가서 새 번호로 시작. 이때 쪽 번호를 몇 번으로 시작할 거냐면 6으로 시작할 거예요. 6으로 시작할 거예요. 넣기.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는 뭐로 바뀌었다? F로 바뀌었어요. 일단 저장하시고요. 이 중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Alt N 눌러보세요. Alt N. Alt 키 누른 상태 N을 누르면 종이가 하나 새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종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F7번 누르죠? F7번 누르죠? 다시 보세요. 우리가 Alt N 눌렀단 말이에요. Alt N. 그랬더니 종이가 새로 나왔고요.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을 좌우는 11하고 위 머릿말 아래 꼬릿말이라는 네 군데 영역은 각각 10씩 써요. 10씩. 그렇죠? 우리 제일 먼저 시험 시작 그러면 F7번 눌러서 이 작업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1 번호 매기고 엔터 여러 번, 2 번호 누르고 엔터 여러 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누른다 그랬어요? Alt Shift Enter 친다 그랬죠? Alt Shift Enter 친다 그랬죠? 그리고 3 하고 번호 여러 번 매기고 엔터 누르고 4 하고 또 여러 줄을 넣잖아요. 그리고 Alt Shift Enter를 치잖아요. 근데 자 잠깐 보세요. 1번 2번 입력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고 페이지가 어떻게 됐어요?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아까 우리 여기 입력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입력한 거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엔터를 막 어떻게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페이지가 넘어갔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치다 보면 커서가 밑에 페이지로 넘어가고, 만약 이런 상태로 저장을 하잖아요. 감독관한테 이 답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빵점 처리돼요. 무조건 시험은 3장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엔터를 막 쳤잖아요. 엔터를 막 치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으니까 페이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1페이지에다 글을 막 쓰다 보면 내용이 늘어나서 자동으로 2페이지로 넘어가고, 2페이지 또 내용이 많아지면 3페이지, 4페이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데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1번 문제가 요만큼 입력될 거고 2번 문제는 밑에까지 나오겠지만 요만큼 입력하면 3번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페이지랑 1, 2번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페이지랑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1페이지 1번 2번인데 보세요. 이만큼 남아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남겨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지를 뒤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 페이지에 글을 입력하다 보면 글의 내용이 많아져서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글을 쓰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글의 내용이 적으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맞죠? 이럴 경우에는 강제로 페이지를 넘겨야 된다 이거지. 페이지를 강제로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강제로 넘기는 과정이 여기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글을 썼는데 여기다가 글을 써놓고 나서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입력에 가서 보면은 뭐가 있나? 모양에 가보시면 나누기라고 있어요. 나누기 한번 보세요. 나누기. 모양이라는 곳에 가서 모양에 가서 나누기로 가면은 쪽 나누기, 단 나누기, 다단 설정 나누기, 구역 나누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Alt Shift Enter 쳤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구역 나누기죠? 원래는 쪽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1페이지 종이 쓰다가 다 써야만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종이는 1페이지 쓰다가 2페이지로 넘어가서 쓰면 되잖아요. 종이는. 근데 컴퓨터 파일은 어떻게 되냐면 화면은 1페이지다 글을 막 쓰다 보면 글의 양이 많아져서 자동으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쓰고 지금 페이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럴 때 쪽 나누기를 누르면
알아서 쪽이 나눠진다고. 쪽이 페이지니까. 그런데 쪽을 나누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우리가 쪽번호를 매기잖아요. 쪽번호. 그럼 아까 여기 C라고 나왔잖아요. C. 3페이지니까. 그러면 앞에 1페이지, 2페이지도 있었잖아요. 거기도 1페이지, 2페이지 나와요. 세 번째 페이지에다 쪽번호를 넣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면 쪽번호가 1페이지, 2페이지서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나온다고. 그런데 가서 보시면 마지막에는 여기에 뭐 F6으로 나오던 말던 쪽번호가 여기는 나왔지만 그 위에는 쪽번호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쪽 나누기라는 명령을 걸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컨트롤 엔터를 친단 말이에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쪽 나누기가 돼요. 쪽 나누기. 자,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쪽 윤곽을 해제해서 보면은요, 이런 게 생겨요. 보세요. 빨간 줄이네. 이게 Alt Shift 엔터를 친 거고요. 점선이네. 이게 컨트롤 엔터를 친 거예요. 야,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빨간 게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페이지가 강제로 쪼개져 있는 건 아니까는 여기가 쪽을 나눈 건지 뭐를 나눈 건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번에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길 때는 쪽 나누기로 바꾸고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구역 나누기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똑같이 Alt Shift Enter 구역 나누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강제로 페이지를 나눌 때는 이걸 우리는 쪽 나누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컨트롤 하고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 나누기라는 거 아까 했었잖아요. 구역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Alt Shift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구역 나누기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구역 나누기하고 쪽 나누기의 차이가 뭐냐면은 쪽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페이지든 어느 페이지든 간에 쪽번호를 입력을 하면 전체 쪽번호가 부여가 돼요. 근데 구역 나누기를 하면은 쪽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가 아니라 해당 구역만 쪽번호가 부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쪽번호가 구역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페이지에다가 쪽번호를 부여시켰더니 3페이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쪽 나누기를 안 하고요. 그러면 전체 쪽번호가 부여되니까 1페이지, 2페이지는 쪽번호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페이지에 부여된 쪽번호는 감추기를 해야 한다. 1, 2, 3이 있는데 나는 3페이지만 쪽번호가 나오면 좋겠어. 1페이지, 2페이지는 안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1페이지에 가서 쪽번호 감추기, 2페이지에 가서 쪽번호 감추기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만약에 문서가 100페이지가 있는데 난 100번째 페이지만 팩하고 나오면 좋겠어. 1서부터 99까지는 안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1페이지에 가서 쪽번호 감추기, 2페이지에 가서 쪽번호 감추기 해서 99페이지까지 쪽번호 감추기를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구역을 나누잖아요. 1페이지서부터 99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로 넘어갈 때 Alt Shift Enter 구역 나누기를 딱 해버리면은 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한 구역이고 100페이지가 또 다른 한 구역이에요. 구역은 뭐냐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달라지는 게 구역인데, 그러면 100페이지에다가 쪽번호를 딱 부여하면 100페이지에만 쪽번호가 나와요. 다른 구역에는 안 나온다는 거지. 다른 구역에는. 그 다음에 이때 또 뭐가 있냐면 페이지 설정이 있죠. 페이지 설정. 우리 F7번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F7번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페이지 설정을 통해서 가로 용지 또는 세로 용지 이를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변경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40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구역에 즉 쪽 나누기만 했단 말이야. 강제로. 그러면 내가 어느 페이지에 가서 이 인쇄용지를 가로로 작업해라 라고 하면 다 가로가 되고, 세로로 해라 그럼 다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에서는 페이지 설정을 누르면 페이지 설정을 통해서 가로용지, 세로용지를 설정을 하면은 해당 구역만 변경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당 구역만 변경되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다 보면 다 세로로 만들어요? 다 가로로만 만들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다 세로로 만들었는데 21페이지 문서 있잖아요. 21페이지 문서만 나는 가로로 만들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제가 F7번 눌러서 넓게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1페이지, 2페이지 여기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다 가로가 됐어요. 근데 F7번 눌러서 우리가 좁게 만들잖아요. 좁게. 그리고 여백을 왼쪽을 만약에 40, 오른쪽을 40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너비가 어떻게 된다 보세요. 이 너비가 좁아졌죠? 다 좁아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다 뭐가 됐어요? 다 가로가 됐어요? 세로가 됐죠? 세로가 됐잖아요. 이렇게 세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여백을 설정하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F7번 들어가서 좌우 여백을 40씩 띄워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페이지도 떨어지고 2페이지 떨어지고 3페이지도 다 40씩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구역 나누기를 한 거 있잖아요. 구역 나누기 한 것 중에서 요거 이게 두 번째 페이지죠. 이 두 번째 페이지는 나는 가로로 출력할 거야 라고 하면 1페이지는 세로, 2페이지는 가로, 3페이지는 얘는 페이지가 넘어가 버린 거죠. 양이 많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다시 보세요. 다시 다 지금 세로로 만들었는데 지금 두 번째 페이지 가서 F7번 눌러가지고요. 왼쪽을 제가 4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다른 페이지로 가볼까요? 어떻게 됐나?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해당 페이지만, 해당 구역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대부분은 다 세로로 출력을 하겠지만 어쩔 때는 가로가 필요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가로로 출력할 때가 표 작성을 했는데 표가 가로로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가로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구역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구역 바뀔 때는 Alt Shift Enter를 쳐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0페이지 문서 중에서 20페이지까지는 세로로 만들고 21서부터는 가로로 만든다 그러면 구역이 두 개가 되지만 세로 구역과 가로 구역으로 바뀌는데 21페이지만 나는 가로로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0페이지까지는 세로 구역이고 21만 가로 구역이고 22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구역을 또 바꿔서 세로 구역으로 다시 만들어줘야죠.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서부터 20까지는 그대로 인쇄를 하고 21페이지는 22페이지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를 다시 해주면 22서부터 출력되잖아요. 그럼 21 없이 20 출력되고 22, 23, 24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거만 어떻게 하면 돼? 마지막 거를 구역을 바꿔서 20페이지로 바꿔서 인쇄를 하면 걔만 20페이지로 따로 출력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이에다 집어넣어도 되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구역 기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세로로 출력하고 가로를 하나 더 만들어요. 문서를 하나 더. 그래서 가로로 하나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세로로 또 문서를 보관하고 해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합쳐버리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지. 예. 전반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잠깐 좀 쉬었다가 우리 책을 가지고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28쪽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되어 있네요. 감독위원이 시험 시간을 알리면 시험 관리 도구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라고 떠요. 그게 그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이란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시험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입력을 해요. 그건 22쪽 보세요. 22쪽, 23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장소에 가면은 자기 수검 번호하고 이름이 놓인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험이 9시에 시험이다 그러면 한 10분 전쯤에 먼저 입력을 하라 그래요. 오른쪽 그 23페이지 그림처럼 수험자 등록창을 표시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수검 번호 입력하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세 번째 그림처럼 수검 번호, 이름,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 나와요. 거기에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씨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ITQ 아래 한글 시험 보내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확인을 딱 누르는 순간 화면이 딱 멈춰요. 아무것도 컴퓨터를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져봤자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못 만지니까. 그러면 24쪽, 25쪽 지금 우리 제가 확대해서 인쇄해드린 것처럼 복사해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지 확인을 하는 거야. 수검 번호도 입력하세요. 이름도 쓰세요. 라고 하고 혹시 부정행위 할까봐. 그리고 나서 인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이상이 없으면은 지금부터 시험 볼게요. 그러죠. 그게 이제 9시면 9시에 딱 시험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독관 컴퓨터에서 화면을 풀어요. 그러면 그 1번 그림처럼 2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 관리 도구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한글 시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글 2007을 실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엑셀 2007을 실행하고 각자 알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은 저장부터 하라 그래요. 감독관이. 그러면 파일에 가서 저장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지 설정을 하죠. F7번 눌러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용지 설정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리말 순서대로 탭키를 눌러가면서 딸깍딸깍 눌러서 바꿔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용지가 변경이 됐고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엔터를 여러 번 치고 2, 엔터를 여러 번 치고 컨트롤 엔터를 누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뭐 했죠? Alt, Shift, 엔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구역 나누기라 그랬어요. 구역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편법이에요. 편법. 편리성 때문에. 근데 틀리거나 맞는거나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감점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3번 하고 엔터를 여러 번 치고 4번 하고 엔터를 여러 번 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Alt Shift 엔터를 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역 나누기를 했단 말이야. 책대로 해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1번 1 엔터 친 밑에다가 이제 영어를 쓰고 우리말을 쓰겠죠. 32쪽에 있는 하단 그림이란 말이에요. 스타일 입력하는 과정이 쭉 나가고 33쪽에 이제 글자를 쓰고 F6번 누르는 거죠. F6번. 자, 3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F6번을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니까 거기다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편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해야죠. 추가할 때 우리 뭐 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여기는 더하기 눌렀죠? 더하기. 요 더하기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요거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더하기. 예. 근데 인서트를 누르라고 책에는 써 있는데 인서트가 아니라 A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33페이지에 2번 있잖아요. 2번이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인서트 키를 누르면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뜹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뜹니다 라고 되는데 인서트가 아니라 해보니까는 뭐냐면은 A를 누르는 거예요. A. 여기 새 스타일 만들기에 A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니까 A라고 떠 있잖아요. A. 그때 인서트를 누르면 에다가 이렇게 X 딱 거버리고 그냥 마우스로 그 더하기 표시 누르는 거죠. 더하기 표시.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의 이름을 영어로 뭐라고 쓰라고 돼 있어요. 영문 이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스타일 이름에다가 영어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이런 거 꾸며줬죠. 문단 모양에 가서 여백 설정하는 거, 간격 설정하는 거 해주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이 책에서는 한글에 대해서 뭐뭐뭐뭐 바꾸고 영어에 대해서 뭐뭐뭐 바꾸라 그랬는데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에 가서 글꼴 바꾸고 장평 바꾸고 자간 바꿔요. 그 다음에 영어에 들어가서 글꼴 바꾸고 장평 바꾸고 자간 바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장평과 자간을 먼저 바꾸고 나서 장평이 만약에 105다 그럼 105, 자간이 만약에 20이다 그럼 20. 그리고 나서 한글에 가서 글꼴 바꾸고 영어에 가서 글꼴을 바꾸면 장평과 자간은 한 번만 넣어줘도 되더라 이거지. 근데 이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글일 때 글꼴과 장평과 자간을 만들고 영문일 때 글꼴과 장평과 자간을 고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설정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설정 눌러서 답이 해서 여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밑에다가 뭐 만들어요? 표 만드는 거죠. 표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표에 가서 표 만들기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월하다 그랬어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 감점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편리성. 그래서 표를 만들고 표 속에다가 글자와 숫자를 쓰는데 무조건 다 가운데 정렬을 하고 숫자들만 합계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까지 숫자 영역은 다 오른쪽 정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글꼴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랗게 칠을 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죠? 노랗게 칠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래프 만들 때 사용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고 나면은 근데 책에서는 32페이지 보시면 컨트롤 NT에 5에 탭에 6에 Alt T 엔터를 차례대로 누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는요. 보세요. 컨트롤 N T
5에 탭키 누르고 6에 그리고 Alt D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Alt T에 뭐 엔터 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표에 가서 표 만들기 하고 몇 줄인지 몇 칸인지 지정하고 요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 그리고 만들기 누르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책은 너무 유난을 떨어놔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합할 거는 합하고 써놓고 합해도 되고 합해놓을 건 합해놓고 써도 되고 예. 그 다음에 글자 다 쓰고 나서 표 만들고 나면 이제 캡션 달아야 되죠. 캡션은 표에다 넣고 입력에 가면 캡션 달기라고 하는 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캡션을 달아서 캡션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표에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표셀 속성에 가서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질문 중에 그냥 글자를 써서 오른쪽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캡션을 지정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캡션으로 하지 말고 그냥 써서 오른쪽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꼭 캡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글을 쓰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지. 그런 말이 없으면 굳이 캡션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귀찮게. 그래서 캡션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캡션 포함해서 다 모든 글꼴은 무슨 글꼴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40페이지 5번에 보면 큰 5번 하단에 있는 거네요. 예, 굴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해주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합계하고 평균 계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42쪽에 보니까는 먼저 노랗게 7부터 했네요. 42쪽 6번에 보면은 색깔을 블럭 잡아서 노랗게 7을 먼저 하고 테두리 개선 만들고 다 꾸몄어요. 그 다음에 45쪽에 가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블럭 잡고 예, 블럭 계산식에 가서 블럭 합계다 이거지. 블럭 합계. 컨트롤 쉬프트 S 키를 누르세요 라고 되는데 컨트롤 쉬프트 S를 잘 모르시면은 그냥 블럭 계산, 블럭 공식에 가서 블럭 합계를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만 블럭 잡아서 뭐 들어갔죠? 표에 가서 차트 만들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차트. 그럼 이 차트에 들어가서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차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여기다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떤 그래프인지 선택하고 어쩌고 저쩌고 꾸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돼? 빠져나와서 넓혀줘야죠. 넓혀주고 얘를 마우스로 그냥 쓱 아래로 내리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부분 있잖아요. 제목 부분. 이런 제목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이 들어가는지 두 줄이 들어가는 건지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갑축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 바꿔주고 그 다음에 축 제목도 더블 클릭을 해서 세로 쓰기, 가로 쓰기, 세로 쓰기 이렇게 해주고 범례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 바꿔주고 범례의 위치가 위인지 뭐 오른쪽인지 아래쪽인지 지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항목 축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 바꿔주시고 항목 축 제목도 더블 클릭해서 글꼴의 크기 바꿔주시고 일일이 다 바꿔주셔야 돼요. 몇 번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일일이 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목 외의 것들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보니까 차트를 계속 바꾸고 있네요. 그래서 54쪽에 보니까 차트의 크기를 이제 넓혀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미리 넓혀놓고 가져왔어요. 꾸며놓고 넓히려니까 또 틀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목 꾸미고 뭐 하다 보니까는요 안 이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끌고 내려와서 대충 크게 해놓고 나서 꾸미는 게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5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책에서는 뒤에 있지만 저는 설명을 앞쪽에서 했어요. 앞쪽에다 먼저 빠져나와서 크기를 대충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밑에는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라고 해서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하는 거죠. 수식. 근데 지금 57쪽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N에 여기다가 L은 하고 R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뭐를 눌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베타 이걸 누르고 뭐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렇게 입력에 가서 개체에 가서 수식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수식. 그 수식은 여기도 있잖아요. 특수문자, 차트, 뭐 글맵시, 표 만들기, 그림 가져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식 누르면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했으니까 요 수식이 컨트롤 NM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컨트롤 NM 치면 바로 수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컨트롤 NM 치면은 NM 치면은 수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라는 건데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만 기억하셨다가 모여있다 그랬으니까 수식 클릭해 가지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요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y 제곱는 만약에 는을 만약에 여기에서 는을 써버리면 는이 제곱에 생기니까는 이때 화살표로 방향키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밀려 나가면 커서가 커지니까 그때 는 뭐 ax의 제곱 옆으로 넘어가서 더하기 뭐 b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 쓰는 거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두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포스터를 만드는 건데 이 포스터 만들 때는 이 도형의 위치가 4번이라고 되는 숫자 문제번호 있잖아요. 문제번호 4번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4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번은 여기 있는데 도형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감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4라고 쓴 밑에 있잖아요. 요거 밑에 여기서부터 도형을 그리자. 대충 여기서부터 잘못해서 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도형 때문에 이 도형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런 감점 당하니까 그런 것만 주의해서 그려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널찍널찍하게 그려가지고 이 그린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 만들어주고 크기 고정하고, 이때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돼 있는 건지 색깔은 뭐로 돼 있는지. 근데 색깔은요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대신에 문제지에 어떤 거는 빨강, 어떤 거는 파랑, 어떤 거는 하양, 어떤 건 노랑 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 외에는 내가 다른 색깔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흰색 쓰지 마세요 그러면 쓰면 안 되고, 투명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도형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뭐 글상자 해서 이 글을 쓰기 위한 글상자를 쓰셔도 되고, 도형을 그려놓고 이런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이 도형에다가 뭐 했어요? 글상자로 바꿔도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2, 3이란 도형하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가 들어가는 글자 들어간 도형하고 글자가 있는 이 도형을 한 세트를 만들어서 블록 설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얘를 컨트롤 쉬프트 해서 끌고 내려가자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로 우주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로 가게끔 한 거는 그 나중 문제고, 이런 도형은 어디에 있다? 가져오기. 그림을 가져오는데 내문서 안에 ITQ라는 거 안에 픽처라는 것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때 그림 3 가져오세요. 그러면 3. 5 가져오세요. 5. 근데 그림이 달라도 가져오세요. 시험장에서는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림이 낱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림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개 되어 있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 도형을 요거를 필요한 만큼 내가 자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져올 때는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로우주 센터를 우리가 글맵시에다 썼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도 가져왔잖아요. 가져올 때는 밖에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했어요? 더블 클릭해 가지고 호랑나비 중에 글 앞으로 빼오라게끔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쭉 쓰는데 제목 앞에다가 입력 책갈피 만들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 가서 하이퍼링크에 가면 이 책갈피에 있는 무인기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그래서 클릭을 하면 글로 샥 가게끔 하는 거 기억나실 거란 말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형을 복제하는 방법서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것들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하나씩 떠올리세요. 이 기능은 뭐였을까? 이 기능은 맞아, 이랬대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하는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더 들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5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을 입력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거부터 입력을 해요. 이거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도요. 예, 얘부터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수식 입력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 그리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스타일 만들고 표 만들고 차트 만드는 걸 할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해요. 예. 근데 나는 타자가 너무 느려 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하시면 안 돼. 근데 1번은 뭐예요? 1번은 영어부터 나오잖아. 또 영어 입력하다 보면, 영어 알파벳 찾다 보면 시간 또 많이 가잖아요. 그럼 2번서부터 하시고, 내가 수월한 것부터 하시면 돼요. 나는 그나마 타자가 편해. 그러면 도형 그리는 것보다 수식 쓰는 것보다는 글자가 편하니까는 제가 이 마지막 것부터 입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는. 그래서 입력 다 하고 나서 뭐 했어요? 여기 제목하고 본문 사이는 한 줄을 떨구고요. 그 다음에 본문하고 소제목 사이는 또 한 줄씩 띄우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기관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굵은 글자로. 그럼 그 사이도 한 줄 띄우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얘가 보세요. 얘가 잘못해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또는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마지막에 엔터를 모르고 쳐가지고 빈 엔터가 마지막에 더 들어가서 페이지가 4페이지가 돼버린다든지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0점 처리한다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0점 처리되면 진짜 눈물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입력한 거란 말이에요. 예. 책갈피 하는 것도 했었고 기억이 다 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발신명의라는 말이 나오죠. 발신명의가 아니라 이거는
발신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공문서를 만들잖아요. 공문서. 공문서가 이제 종이가 이렇게 세로 종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문서 이렇게 세로 종이로 돼 있으면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발신 기관명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청에서 무슨 문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양천구니까 여기 양천구청하고 써요. 그 다음에 다름이 아니오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으니까는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고 내용을 쭉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단체의 기관장, 즉 양천구청장이죠. 그럼 양천구청장이라고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거를 발신명의라 그래요. 공문서 규정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뭐라고 쓴다고요? 발신 기관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내용을 쫙 쓰고 나서 마지막에 발송 일자를 써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발신명의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건데 이 책에 보니까 발신명의의 서식 지정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발신명의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차세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발신명의라는 거죠. 여기 발신명의는 이건 발신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차세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면 한국우주항공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연구원 밑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항공산업우주연구원장 하고 가겠지. 그게 발신명이에요. 근데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큰 글자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발신명의를 만들어서 글자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뭐 했어요? 쪽번호 매기는 거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쪽번호 매기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116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수식 입력하는 난이 나오는 거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식은 우리 문제지 갖고 연습할 거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나눠드린 문제보다 구형이거든요. 그래서 또 글씨도 좀 작아서 제가 큰 글씨로 좀 가져온 거예요. 이 원래 글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컨트롤 N 정적 Alt N Alt N을 누르면 빈 종이가 새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저장부터 해요. 저장.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저장부터 할게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저장부터 눌러서 라이브러리에 가서 문서에 가서 ITQ에 가서 여기다가 쓰는데 2015-0429 오늘 2015년 4월 29일이니까 2015-0429 빼기 각자 이름 하고 엔터 치면 돼요. 수건번호라고 대신해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 저장하는 시간은 별도로 안 주니까 내가 빨리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F7번 눌러가지고 여백 설정을 빨리 설정을 하셔야 돼. 그리고 번호도 매겨야 되고요. 예.
한자는 그때그때 바꾸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세 번째 페이지 내용을 어느 정도 입력을 해놨는데 볼게요. 지금 제일 위에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모양에 가서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글자를 썼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도둠 10포인트 빠져나오고, 그렇죠? 그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입력 책갈피, 여기다가 고용이라고 쓰고요. 고용이라고 쓰고. 얘를 블럭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도둠에 18포인트 가운데, 그 다음에 덧말 넣기 해야죠. 덧말. 그래서 함께 나누고 성장하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얘를 고칠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고쳐져요. 다시 블럭을 잡고 덧말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얘기인데, 예.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여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뭐예요? 문단이죠. 문단. 얘가 문단이잖아요. 문단. 그러니까 문단 안에다 클릭해 놓고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는 거예요. 얘를 블럭을 잡거나 그러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못해요. 자, 모양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두 줄로, 도둠의 색깔은 노랑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입력 주석에 각주 달아야죠. 각주 달아야죠. 여기다가 사람에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글꼴의 크기는 10포인트 해야 돼요.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각주도 1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번호 모양은 동글뱅이 1, 2, 3인가요? 동글뱅이 1, 2, 3. 예. 각주 달고요. 그 다음에 한자 바꿨고요. 재화. 그 다음에 진행. 여기다가 이제 그림 넣어야죠. 그림은 어떻게 넣었다? 예, 그림 4번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이 4번에 있는 그림 중에서 어디?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리고 그림을 잘라야죠. 그렇지. 이렇게 자르고 이 그림을 자른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블 클릭을 해서 뭐 한다 그랬죠? 어울림 하는 거라 그랬죠. 어울림.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40에 35. 그리고 여백에 가서 왼쪽을 2mm를 띄우는 거죠. 얘를 오른쪽 벽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3, 과, 함, 아, 정, 해. 그 다음에 업, 의, 등, 여. 이게 딱 맞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맞추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두 칸 띄우는 거고요. 앞에는 두 칸 띄우는 거고요. 예. 여기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블럭 잡아서 굴림 18. 먼저 여기까지 못 오신 분은 먼저 보세요.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가셔도 되고, 글자 모양, 글자 색깔은 무슨 색? 흰색. 음영색은 무슨 색? 파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줄간격은 얼마? 180.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 1가 요거네. 그렇죠? 1가.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얼마를 띄우라고요? 20을 띄워서 오른쪽. 이 수준은 얼마? 30을 띄워서 오른쪽. 기억이 좀 나시나요? 그리고 얘들은 수준을 내려주면은 알아서 쏙쏙쏙 들어가겠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굴림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건 똑같은데 18. 그 다음에 주요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울임꼴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울임꼴로.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글자는 글자 모양에 가서 확장해 가면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 강조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